자,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굿방 3월 18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좀 못 올려드려가지고, 자, 오늘 다시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 요즘 조회수랑 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힘이 나네요. 암튼, 네. 어차피 좀 길게 꾸준히 올리는 거를 목표로 시작은 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금씩은 바뀌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뭐 개선점이 보이면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어, 자,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이니까, 오래 붙잡아 두지 않기 위해서 딱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제가 그동안 평일에 좀 바빠서 못했었던 영상들을 조금 더 업로드를 해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일단은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출 뉴스를 먼저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저희는 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던 얘기긴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죠? 롯데렌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네, 최우선주는 이제 오토엔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른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보면은 2월 말까지 해가지고 저점을 찍고 목소리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진다는 댓글을 봤는데 네, 이때 저점을 찍고 지수가 회복함에 이제 많이 회복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낙폭이 과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날 이제 13,350원 편하게 이제 한 15,000원 정도로 잡을게요. 네, 15,0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무 높게 잡았나요? 한 14,000원을 잡을게요. 네. 한 14,000원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이날 이제 슈팅이 나왔지만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었고요. 그러면은 다음날 이 저점 구간이 이제 13,700원이거든요.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대비해가지고 리스크 대비 목표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한번 노려볼 만은 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섣달을 칠 때 장땡이면은 물리더라도 이건 고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패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결과가 좋게 나왔고요. 어제 이제 뭐 기대감에 먹고 나와도 뭐 상관없고요. 이제 더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뭐 자기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도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지 않을 자신 있고 뭐 6%, 7%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어제 장중에 저는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개인들이 팔고 개인 외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종목을 일단 기본적인 수급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네, 상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어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파동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은 이제 180도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센 뉴스였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갈 수가 있고 내일 이제 다음 거래일 날 이제 뭐 충분히 고점들 줄 수는 있는 요지가 있지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내 팔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모멘텀 자체는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일단은 뉴스 나온 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제 전일 저녁에 무조건 결론이 나온다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거를 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출에 대해서 허용,
결정이 나왔고요. 약간 우려됐던 게 이제 조건부 승인, 미승인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없이 너희들 진출해 딱 이렇게 좀 깔끔하게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이제 뭐 20조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보면은 일단은 승인을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중고차 시장이 각종 이제 병폐가 많죠. 이제 사기, 허위 매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대기업이 들어와라라는 이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자, 그리고 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가 네,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저는 뭐 이게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이제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까 당연히 반대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 사람으로서는 저도 약간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나? 이거는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여론 결과가 중요했던 사항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6개월 전후로 속속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어 이제 이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잘 되는 시장인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출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잘해야 되겠죠. 빠르고 잘. 그러기 위해서 한 2주 전에 이제 현대차에서는 이미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떤 조건의 물품들만 등록을 하겠다라고 이미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롯데 렌탈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시장에 빠르게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은 아직까지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 쪽의 수혜주가 네, 일단은 오토엔이고요. 일단 오토엔 오늘 상한가를 갖고 롯데 렌탈도 이제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서 네, 오늘 이제 상승을 보였었고 이것도 약간 그쪽으로 조금 갔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거는 처음부터 오토엔만 봤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카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게 항상 이제 오토엔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럼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다 보면은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올라갔는데 실질적인 수혜주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슈 때문에 좀 파동이 나왔는데 요렇게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K카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가장 먼저는 일단 현대차가 가장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장주는 오토엔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어제까지는 매집 수급이 있었지만 네, 오늘은 일단은 네, 수급을 좀 정리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지금 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줬었을 때 밀리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네라고 했었을 때 다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본격적인 뭐 시장 진출 그다음에 뭐 임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기회는 있다. 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많이 준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뉴스보다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 그다음에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싸이월드 관련된 건데 일단은 싸이월드가 이제 4월 2일 날 오픈 예정에 있죠. 구글 앱 심사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미끄러졌던 것도 앱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연기가 되었었는데
지금도 아직 뭐 그런 건 있죠. 이때까지 계속해서 지연되고 오픈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부분적으로 오픈했었고 그러한 약간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을 때 아 글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저는 요렇게 기대감이 오를 때 파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물려도 어차피 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중점으로 보고 굳이 그러니까 이걸 저점에 잘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를 노렸으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굳이 이까지 올라가서 뭐 파동은 있겠으나 저는 뭐 이거보다 지금은 시장이 살아나면서 더 크게 파동이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뒤로 갑자기 인트로메딕 이제 대표적인 싸이월드 관련주인데 얘가 거래 정지가 돼 버렸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네 떨어졌어요. 같이 크게 밀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점에서 뭐 올라가더라도 이거 봐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틀 동안 네 한 30%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점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요런 것들을 한번 좀 노릴 만은 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다시 더 올라왔잖아요.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거는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원래 NH 벅스 그러니까 싸이월드 도토리 하면은 가장 먼저 뭘 하죠? 일단 음원을 사잖아요. 예전에는 그 도토리가 5개였어요. 이제는 이제 뭐 크게도 아니에요. 도토리 6개로 음원을 하나를 살 수 있다라고 이제 확정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래 이제 음악 서비스 구축 NHM 벅스가 대장주였던 이유였죠.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원 서비스 조건을 위해서 카카오 엔터, 지니뮤직, 드리머스 컴퍼니, 그 다음에 유니버셜, 그 다음에 뭐 다날 자 요렇게 협의를 마무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BGM으로 연매출 500억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싸이월드 하면 일단은 음원이죠, 음원. 그러니까 이제 뭐 도토리 페스티벌 이제 음악회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아직 저렇게 이제 오르지 않은 음원 애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좀 파동이 오늘도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아침에 나왔던 이 뉴스 때문에 파동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은 저점에서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니뮤직 다날도 많이 올라왔고요. 얘도 아닌 것 같고 얘는 뭐 싸이월드도 있었고 그동안 뭐 페이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NFT 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니뮤직 그 다음에 뭐 드리머스 컴퍼니는 조금 얘도 근데 저점이라서 기업적으로 문제만 없다면은 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유니버셜 쪽도 어차피 관련주가 지니뮤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일단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니뮤직 같은 거는 네,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싸이월드 테마를 뭐 주력 테마까지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먹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유진기업 성신양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가 자, 유진기업이 시멘트 업체 성신양해 인수설에 대한 뉴스가 있어요.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성신양해가 12월 말에 이렇게 이제 급등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뉴스 자체가 인수설이었어요. 똑같은 뉴스였는데 오늘 다시 불거진 건데 일단은 예전 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12일이거든요. 일단은 뭐 성신양해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5대 시멘트 기업이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그 다음에 저기 건설 업체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시멘트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 아름다운 구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12월 달에 나온 뉴스 자체를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유진기업이 그 자회사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수합병을 했었어요. 예전에 똑같이 적대적 M&A
예, 적대적 M&A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적대적, 그러니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분 싸움을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쟁취를 하는 것을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저는 네,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해서요. 예전에 적대적 M&A 책을 공부를 하고 이 관련된 그 기업들만 매매를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신양의 지분을 동양을 통해 가지고 유진기업 이제 자회사예요. 동양을 통해 가지고 지분을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총 어 뭐죠? 6.5%거든요. 요거는 이제 동양, 그러니까 유진기업이 동양의 30.05%를 보유했다는 내용이고 총 6.05%를 이제 성신양의 지분을 샀어요.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성신양의 현재 총 최대 주주의 총 지분을 보면 33.16%예요. 그리고 소액 주주 지분이 62.91%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분을 공격적으로 만약에 사들인다라고 하면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인수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건설기업 업체가 시멘트 업체 인수하는 거는 전혀 생뚱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유진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적대적 M&A를 해왔던 이력이 있었어요. 동양도 그랬었고요. 이게 한 3차례 정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인수설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가능성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쭉 빠진 이유가 일단은 저기 유진기업에서 우리는 M&A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M&A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우리는 적대적인 M&A가 맞습니다라고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동양이 아직까지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급등 전 가격까지 내려온 게 이번에 이제 좀 하락 파동이 있었을 때 그 이전 수준까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30일 날 성신양회가 이제 30일 날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때 안건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성신양회 측에서도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럴 건덕지가 좀 보이는 거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방어를 하자라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불거진 거예요. 그리고 유진기업 자체도 지금 이 M&A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상태고 증권가에서도 인수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기든 아니든 일단은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네, 저도 오늘 일단은 뭐 매수를 바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왔는데 예전에 이제 성신양해가 더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성신양해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얘는 성신양해보다 더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보통 우선주가 더 잘 가잖아요. 근데 얘는 왜 본주가 더 잘 갔어요? 그야 당연히 네, 적대적 지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성신양해 우선주가 아니라 성신양해 본주를 매집을 해야 돼요. 이 지분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성신양해가 더 잘 가는 겁니다. 요거 일단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신양해 움직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자체는 수급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않았었는데 이 파동이 나오면서 보통은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은 개미들이 막 따라붙고 보통은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요. 오늘 수급 보이시면은
그 다음에 이 파동 속에서 프로그램이 매도를 엄청 때리고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사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게 나왔던 파동에서 결과가 이제 장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네, 개인이 오히려 파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바로 일단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가 네, 시멘트 관련주잖아요. 시멘트 관련주 지금 최근에 뭐 유연탄 가격 상승도 있고요. 시멘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고려 시멘트 중심으로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섹터의 분위기가 이미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죠? 네, 이번에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네, 건설 재건축. 자, 이쪽에서 어차피 건설주는 봐야 되는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대표적인 이제 윤석열 정책주로도 묶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대선 인맥주에서 우선주가 엄청 잘 갔던 거 기억들 나시죠? 예를 들어서 뭐 덕성이 있고요. 덕성 우선주가 있죠. 네. 주봉으로 볼게요. 덕성이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왔었고요. 덕성 우선주 뭐 이렇게 파동이 있었고요. 뭔가 확 차이가 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덕성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비슷하게 잘 갔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선주의 파동에 대해서. 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M&A라는 것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성신양해 본주가 맞고요. 근데 이제 M&A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본주 쪽으로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M&A에 대해서 추가적인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좀 지지부진할 때 파동 자체는 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네, 건설 붐이 좀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게 주요 정책 1호였기 때문에 건설 테마라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책주 테마라고 봤었을 때는 우선주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정책주 움직이는 거에서 우선주가 아직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신양의 우선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M&A가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 성신양해가 더 많이 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성신양해 우선주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요거 쪽으로 잘 가려고 하면은 M&A 쪽보다는 윤석열 정책주의 뭐 유일한 우선주다. 뭐 유일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것도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 따라올 수는 있을 거니까. 뭐 그런데 뭐 최초의 이제 우선주 아니면은 아니면은 딱히 없죠. 아무튼 요렇게 이제 정책주로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로 이제 M&A 요거 또 이슈를 받으면서 플러스로 네, 요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우선주가 좀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는 거고요. 이쪽으로 터지든 지금은 네,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한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요것도 이제 수급의 움직임은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성신양해로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팔만한 수급 포인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아니면은 저점에서 오히려 더 담는다라는 것까지 앞으로의 흐름, 주가 흐름은 수급과 같이 해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매도 포지션도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저는 모멘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이제 확인차 보는 건데, 가장 우선시 하는 거는 이제 모멘텀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흐름 자체는 수급으로 많이 봅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이끄는 거는 수급 자체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보는데요. 보통 이제 주가 관리 자체는 수급으로 제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번과 2번이 모두 포함하는 종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하는데 요걸로 매매를 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요걸로 매매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일정 금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랑 이제 여기까지 모든 삼박자가 맞춰진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더 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안전한 계좌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요런 거 포함해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거는 매일매일 보고 나서 다음 이제 이 모멘텀이 끝났을 때는 이게 좀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영상을 볼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언제 보더라도 5년 후에 보더라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약간 복권연금 같은, 네, 네, 그러한 이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올릴 계획이니까 앞으로 저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공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뭐 뉴스 키워드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자료를 올릴 계획이니까 아마 주말을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우리 이제 굿방 채널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